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더 미룰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이 그 내란을 빨리 종식시켜야 그 도처에서 아마 이번 주말에도 또 뭐 여기저기 집회가 있을 것 같은데 끊임없이 마치 이 무슨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여러 뭐 속보들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제 또 명태균 변호인이 긴급하게 기자들에게 네. 알렸어요. 어제 민주당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이제 네. 입법 발의를 했더니 즉각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내가 바라는 바다. 그리고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특히 두 사람을 찍었어요. 나를 고발한 오세훈, 홍준표 특검 대상에 넣어달라. 지난 대선과 관련해서 이자들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겠다. 껍질을 벗겨주겠다. 무서워. 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겠지만은 저는 그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네. 약간 무서운 측면도 있다고 느끼는 게 어제 왜 홍준표와 오세훈을 거론했을까 이 네. 탄핵 국면에서 예. 결국은 국민의힘의 미래 후보 가장 유력한 두 후보거든요. 이 사람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선포를 통해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야권을 상대로 보면은 박주민 의원도 만나고 박범계 의원도 만나서 구애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속내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야 안 풀어줘? 나 이렇게 아픈데? 이런 경고음을 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둘을 콕 집었다는 게 여론조사하면 김문수 빼고는 1, 2등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왜 호명했을까? 이런 그 사실 본질적인 부분, 기저에 있는 부분들을 인식할 필요도 있다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홍준표 내가 입 열면 당신들 대선 후보 못 돼. 이 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이제 강혜경 씨 오셔서 이제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공익제보자인 강혜경 씨 이런 얘기 합니다. 명태균 씨가 만들려고 했던 꿈은 육선의 김영선을 국회의장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청년 정치인의 이준석을 대통령으로 이렇게 하고 자신은 이제 뒤에서 국가를 위해서 입법부와 행정부를 네. 모두 뒷배에서 좌지우지한다 좀 이런 거네요. 해보겠다. 예. 그런 꿈을 꾸었다라는 네. 것이죠. 물론 이제 그 꿈은 이제 일장 춘몽에 끝난 것인데 모르나? 하여튼 아니 그런 시각에 따르더라도 홍준표와 오세훈이 제껴져야 이준석 의원이 기회가 그렇죠. 더 생기는 생기는 것이겠죠. 거죠. 룸이. 예. 그러니까 그런 설명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부지만은. 네. 예. 김은지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명태균 씨가 명태균 씨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에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야육당이 지금 명태균 특검법 발의하면서 요 시점에 딱 본인 메시지를 내는 것인데요. 아직까지도 창원지검에서 중간 수사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사실 이게 수사 속도를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네. 건데 통상의 검찰이 이 정도의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관심 사안들을 한다면 적어도 중간 수사 발표라는 명목으로 아주 네. 빠르게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뭐가 나오지 않았다는 차원에서는 명태균 씨 입장에서도 이제 특검에 무언가 도박을 걸어볼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보면 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해당되는 강혜경, 김태열, 명태균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네. 조사 수사, 그리고 관계된 몇몇 정치인들은 불렀지만 뭐 정진석 실장도 다녀오고 뭐 네. 이렇게 했지만 주요 핵심 저 대상이라고 할 수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일체 소환 조사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명태균 씨하고 제일 많이 카톡 나누고 국정에 대해서 제일 많이 논의한 사람이 김건희 씨인데 김건희 한 번도 안 부르고 중간 수사 발표를 하게 됩니까? 그러면 그게 누군가는 또 성역으로 남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사실은 가당치 않은 얘기로 보이고 네. 실제로 그 김영선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는 또 중요한 인물이 윤상현 의원님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미국도 갔다 와, 여러 가지 지방 집회도 가, 네. 구치소 면회도 가. 도대체 언제 조사받은 겁니까? 기본적으로 윤상현 의원의 지위라는 것은 네. 공천을 관장했다는 사람이고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에 의거하고 윤석열 피청구인의 녹음에 의거하더라도 공천에 좌지우지 개입했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여러 번 해도 모자랄 상황이거든요. 버젓이 지금 이렇게 활보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 없이 섣부르게 결과를 발표했다가는 굉장히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그 댓글창에 사라강님께서 구교영 기자님 밝은 이미지의 기자님 따뜻한 말로 뉴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가족들을 좀 푸는 옆에 별표가 있는 걸로 봐서는 편의점 찍진 팬인데요. 제가 보니까는.
예, 여하튼 감사합니다. 제작진인가요? 아 그러면 균형적으로 저기 우리 김은지 기자님도 빨리 좋은 댓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그 이런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의 노림수는 너무나 분명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본인이 빨리 감옥에서 나와서 정치판을 또 자기는 판을 짜는 사람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판 대선이 60일밖에 안 남았어요. 네. 뭔가 좀 자기가 역할을 하고 도모를 해야 되는데 감옥에서는 이게 불가하다라고 판단하니까 빨리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또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게 아닌가 싶고 명태균 특검법 어떻게 될까요? 최상목 대행이 어떻게 할 걸로 보이세요? 무조건 거부하겠죠. 무조건 거부한다. 예, 지금 스탠스. 근데 자기는 명태균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최상목 대행.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을 그러네. 임명하는 논리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대리 임명하는 것도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런 네. 무리를 하는 걸 봐서는 지금까지 했던 행동의 연장은 아마 충분히 거부하지 않을까. 아니 거부는 근데 분명히 야당이 있겠지만요. 명태균 특검법을 굳이 이 시점에 발의한 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을 네. 것 같은데 다목적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검찰을 압박하는 차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너네 제대로 수사 안 하면 나중에라도 우리가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제대로 수사할 거야라는 경고성 신호음을 주는 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또 여권의 분열을 노리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명태균에 관련된 대선 후보도 있지만 전혀 관련되지 않은 대선 후보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 여당의 국회의원도 108명입니다. 그 안에 심중은 다양한 것이고 모두가 친윤계이고 예를 들면 모두가 예를 들면 오세훈, 홍준표를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표만 이탈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에 돌아왔을 때 무기명 투표를 한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향해서 경고를 날리고 네. 그리고 여권의 분열을 획책하는 대선을 앞두고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관련해서 제가 민주당 쪽 취재하면서 이거 친한계용 아니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네. 그 해석의 영역이니까 기자들이 그렇게 쓰세요. 그 정도는 맞다는 이야기네요. 아니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 기자들이 알아서 해석하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상당성이 있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게 두 명 되고요. 제끼면 바로 김문수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보니까 논리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그 룰을 바꾸지 않는 한 지금 같은 상황이면 그냥 김문수 고고싱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에게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이제 6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 사이에 단독 보도 하나 나온 거 소개 또?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국민일보 보도인데 검찰에서 노상원과 김용현의 카톡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이 카톡 내용에 보면 네. 선관위 서버를 까면 가짜 국회의원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취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진짜로? 부정선거를 예. 믿고 예. 지금 이런 식으로 대화를 예. 나눴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 좀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하여튼 지금 뭐 이제 노상원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점점 드는데요. 네. 이 부분이 아직 노상원 씨가 아직 입도 안 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수사가 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지점들 때문에 네. 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가짜 국회의원이 이게 뭘까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 되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부정선거의 그 베이스가 결국은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선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고방식과 맞닿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 근데 예, 그게 비상입법 기구와 아니, 관련이 실제 있겠죠. 표현이 웃긴데 그걸 흔히 말하는 서버 포렌식 하라는 것이고 보통 사람들은 쉽게 서버까 이주마라 가짜 국회의원 다 서버까 아니 그리고 재밌는 분들이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말장난 다 부질없고 4월 10일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운영된 선거 관리 시스템을 공개하라는 거다. 거기에 추미애 등 가짜 국회의원 대표 추미애 등 53명의 알고리즘이 있다. 이제 이런 네. 주장을 하고 앞서 그래서 말씀해 소개해드린 주신 거고. 서버가 서버과 국민운동본부가 있었네요. 몰랐네. 나 이런 새로운 네. 사실을 많이 알게 됩니다. 아 진짜 네. 서버가 국민운동본부 계좌번호와 함께 절대로 오로지 서버가 운동에 근데 쓰고 놀라운 이게 일은 보면- 이미 선관위 근데 여기 1000만 명 나왔어요. 정강훈 목사와 관련돼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알려서 1000만 명이 되면 저절로 서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3.1절 집회에서 보수가 1000만 결집하면 자연스럽게 서버가가 된다. 이런 환상의 논리가 정립되는 거군요. 보니까. 네. 진짜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도 아니고 진짜 이분들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황당무계한 주장과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이게 또 대중의 또 언론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하니까
뭐 좀 보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지금 당장 나온 거라서 저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제도 보면 알겠지만 어제 이제 현재 그 심판정의 그 증인들을 봐서 알겠지만은 그 선관위 김용빈 그 사무총장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이라든가 심지어는 윤석열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백종욱 국정원 3차장도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말을 굉장히 아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어제 두 사람의 증인 출석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부정선거라는 게 실체가 있어서 한 거냐 없었냐 문제로 유무로 간다면은 없었다라는 판정을 현재 재판관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계엄을 모의했던 주동자들은 여전히 서버를 까는데 굉장히 몰두하고 있었다는 정말로 신기루 같은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관위 압수수색 안 당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가짜 뉴스잖아요. 수차례 당했다, 수백 차례 당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고 있는 사실인데 정말 뭐 어떤 증거를 갖다 대더라도 믿지 않을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뭘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장재현 박사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뭐 지금 당장 그 검색을 해보니까 부정선거 전문가로 끊임없이 이제 이쪽에서 뭐 이런 걸 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 자기들끼리 어떤 패밀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활동이 있었다고 한다면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주말에 본의 아니게 네. 태극기 집회 근처를 이제 지나는 길에 네. 영상 틀어진 내용들을 봤는데 네. 결국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들이 많습니다. 어디면 이 박사님 얘기하면서 뭐 미국에서 수학하고 전사랑 전문가고 이러저러 서서를 깐 다음에 이런 사람이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한 확증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정말 순진한 우리 대중들을 속이는 그리고 이용해 먹는 돌려먹는 태도들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이제 최지일관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소위 많이 배운 사람들 경기고 서울대 특히 서울법대 이런 출신들이 뭔가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것처럼 네. 특히 평생 법조로 살았던 판사 검사 출신들이 나와서 또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설마 거짓말을 하겠어?라고 믿게 만드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건데 거짓말이 많다. 그 끝판왕이 윤석열이잖아요. 맞습니다. 가장 맞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 예. 목격하고 있습니다. 네, 자, 59분인데 1분만 이걸 네.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박현수 서울청장, 그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의원실이 이제 확보한 경찰청 자료인데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모두 전부 파견이 됐었고 모두 승진을 했고 경찰 내부에서도 마지막까지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다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올 정도인데 이 사람을 보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핵심은 수사에 영향을 좀 끼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전반적인 정찰의 시스템을 보면은 네. 국가수사본부 체제 하에서 이제 계엄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종수 본부장이 직접 통제는 있을 것이고 다만 그 서울청장을 지금 이렇게 그 직무대리로 임명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바는 어떤 거냐면은 그 서울청장 자체가 서울경찰청 산하에 있는 수사기관을 컨트롤할 수는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영향을 끼치는 지방청장으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제가 보기엔 전국적으로는 좀 대선 관리를 하는데 유용한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싶은 건데 왜냐하면 지금 그 헌재의 심판을 두고서 양측이 팽팽하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도 보면 인권위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난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신원 통제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경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이런 그 지역적인 베이스가 서울이거든요. 서울 경찰의 수장이 누군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 사람들한테 온화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서울 경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박현수 그 치안 정감도 지금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미 계엄 당일에 했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통화를 여기저기 돌렸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인사라고는 정말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네. 아니라 지금 우종수 본부장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3월 말에 종료가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 내란 수사가 제대로 잘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와중에 사실 이렇게 부적절한 인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불안감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책임을 좀 더 엄정하게 물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엄 직후에 조지호 청장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 무려 5번이나 통화를 한 사람이 이번에 치안정감으로 승진을 했고 이것은 최상목의 뜻이라기보다는 윤석열의 옥중 인사다 이런 그 평가가 중론이고 실제로 계엄이 있었던 그 시기에 영등포 경찰서장까지 직접 다 통화를 하면서 핸들링을 했었던 실제로 계엄의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임무 종사자에 해당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을 지금 경찰청 그 서울청장에
그 임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한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에 국정조사 특위 내란 국조 특위의 청문회가 더 열리게 되는데요. 그때 증인 신청해서 출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그럼 국회에서 증언은 하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 국조에 출석해서 박현수의 증언을 들어봐야 된다라는 네. 겁니다. 요건 제가 취재한 단독. 아니 단독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냥 뉴스다. 네. 네,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은지 기자님 찐팬들 뒤늦게 보고 있는데 구교영 김은지 기자님 오늘 멘트 시원합니다. 이런 네. 의견들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두 분 말씀 시원하게 잘 들었습니다. 초록색깔과 보라색. 오늘 향기로운. 그럼에도 예, 봄은 두 분 온다. 만나.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온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